네, 안녕하세요. 박진우라고 합니다. 그 뒤에 계신 분들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스노우라는 회사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주제가 진입장벽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내 컨텐츠라고 하면 일단 사내 컨텐츠, 저희 사내 컨텐츠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컴피 UI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텐데, 혹시 컴피 UI 오늘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 계세요? 되게 많네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컴피 UI라는 사내 툴에 국한되진 않아요. 네,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좀 확장이 가능한 방식이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제 소개부터 저희 회사 소개까지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여러 가지 도메인에서 근무를 해봤던 이력이 있고요. 처음엔 백엔드 엔지니어로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게임 인더스트리랑 그리고 통신 쪽에 있다가 알파고 때문에 막 그때 뽕이 막 들어갔죠. 나 저거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6년도부터 혼자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가 18년도부터 ML 엔지니어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스타트업 씬에 좀 오래 있었고요. 의료 쪽에도 있었고 항공우주 제조업에도 있었고 그리고 박수를 저한테 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네, 데이터 레이블링 쪽에도 있었어요. 네, 여러 군데 참 많이 돌아다녔죠. 그랬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대부분 B2B 쪽에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요. 근데 B2C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B2B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특성상 아무래도 정부 과제라든지 좀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수행하게 되기도 하고 B2B는 B2B인데 실제 B2B 고객들이랑 접점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실제 접점 가지시는 분들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일들을 하시고 그래서 고객들 그 엔드 유저들이랑 실제로 좀 소통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가치를 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3년부터 스노우에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런 거 좀 취미로 하고 있어요. 오픈 소스 활동 취미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원래는 저게 정말 저런 걸 취미라고 한다고라고 하면서 좀 의아하게 지금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원래는 취미 아니었고요. 네, 저도 뭐 일반적으로 좀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즐기다가 제가 사실 머신러닝 엔지니어인데 석박사 학위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쪽 업계에 석박 학위가 없으신 분들이 좀 드문데 그거를 좀 극복할 만한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페이스북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카카오 브레인의 김일두라는 분 계셨어요. 네, 브레인의 수장이셨죠. 그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채용 글이었어요. 뭐 이런 사람을 뽑습니다. 뭐 학회 뭐 이런 학회 논문을 몇 개 이상 게재하시고 점점점 밑에 있던 게 깃허브에서 별을 2,000개 이상 취득하신 분이면은 우대를 해드립니다.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첫 해에 올해 별 100개, 별 1,000개 따보자를 계획을 세우고 그 첫 해에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 결심하고 첫 해에 1,000개 달성했습니다. 12월 달에. 네, 그리고 지금은 뭐 2,000개 훌쩍 넘었고요. 그래서 제 가치관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재현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고 또 따라가면서 괴로웠던 적이 되게 많은데 실제 저희 엔지니어링 쪽의 지식이라는 것은 실행 가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행 가능하고 재현 가능해야 된다라는 기조 아래에 저는 주로 코드를 실행 가능한 코드를 배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거는 강화학습 쪽 튜토리얼이었고요. 저거는 희한하게 별이 계속 찍힙니다. 아직도. 조금 있으면 2,000개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컴퓨터 비전 쪽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논문들이나 새로운 거 나오면 좀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드를 위한 컴팩스 최적화라는 이북 써가지고 배포를 해본 적도 있어요. 네. 그 외에도 요즘에는 아무래도 서비스 쪽 회사에 있다 보니까 백엔드나 시스템 디자인 아키텍처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쪽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조준하기가 좀 어렵네요. 시스템 디자인 쪽 얘기를 좀 하게 될 거고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오픈 소스 많이 쓰게 되죠. 아무래도 요즘 오픈 소스 없이 일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건데 보다가 좀 뭐 불만족스러운 거 있으면 제가 그냥 고칩니다. 네, PR도 좀 많이 올리는 편이고 1년에 한두 개 정도는 컨트리뷰션 하는 것 같아요. 뭐 파이지나 K설브나 뭐 고시브, 파이토치, 뭐 허깅페이스, 뭐 벤토ML 이런 거 컨트리뷰션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스노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노우 앱스토어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저렇게 앱이 9개 정도 나옵니다. 네. 웬만하게 많이 쓰시는 카메라 앱들은 다 보유하고 있고요. 에픽이나 비타, B612, 라인 카메라, 좀 아실만한 게 소다, 푸디, 스노우, 웬만하게 이제 많이 쓰는 카메라 앱 같은 경우에 스노우에서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12월 달, 11월 말 그때 위킷이라는 앱이 새로 나왔어요. 이거는 온라인에서 상품 파실 때 그 상품들 썸네일 사진이나 이런 것도 좀 쉽게 편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도구고요. 스노우라고 하면은 일단 사람들한테 많이 각인된 게 이런 유의 프로필 유의 제품들이 좀 많이 사람들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었죠. 작년도에 AI 프로필이나 AI 졸업사진, 미국 졸업사진 같은 컨셉으로 작년은 내는 것마다 빵빵 터졌습니다. 네, 내면 100억, 내면 100억, 하루에 막 몇십억씩 벌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런 것들로 좀 많이 기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머신러닝 기술 실제로 활용해서 돈 버는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이런 거 있어요. AI 프로필, 이거는 작년 초에 나왔죠. 네. 그리고 AI 이어북, 이것도 되게 잘 나갔었고, 최근에 좀 반응 좋았던 게 AI 미래 2세라고 저희 부르는데, 내부에서 남성 여성 이렇게 사진 넣어주시면은 반반씩 섞은 그런 얼굴들, 아이 얼굴이 나오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애정이 많은 상품이에요. 증명사진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 1인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상품화까지 했던 상품이고요. 네, 이런 유의 프로필 상품류들이 있는데 이거 안 써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대체로 좀 이런 워크플로우로 돌아갑니다. 상품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본인 사진들을 입력을 하게 되시고, 그다음에 성별이나 가끔씩은 제3의 성별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미지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일정 시간 있다가, 보통 저희 내부에서 권장하는 시간은 30분 안에 다 끝나야 돼요. 학습이랑 그리고 이미지 생성하는 것까지 30분 내로 끝내서 증명사진 상품 같은 경우에는 20장 정도 이제 드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 20장 드린다는 얘기는요, 실제로는 훨씬 많아요. 네, 보통은 훨씬 많은 풀에서 랜덤 샘플링이라든지 아니면 의도된 샘플링을 해가지고 20장 정도 취득해서 드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명사진 같은 경우에는 20장 정도 사진 만들어서 드리는데, 그 전에 나왔던 AI 아바타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50장 정도까지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컨텐츠가 그 뒤에 몇백 개는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여기 이렇게 20개 들어가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만드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회사 매출이랑 그리고 자본 소유랑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배경을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상품 제작 프로세스가 이와 같습니다. 좀 앞에 나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네네. 좀 짧군요. 감사합니다. 네, 옆에서는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주로 상품을 만드는 그런 흐름인데요. 루프가 있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돕니다. 그래서 컨텐츠 제작 환경을 요청을 해요. 선행기술 개발이라는 팀이 있어요. 선행기술 개발팀이란 곳에서 온갖 새로 나온 것들 막 시도합니다. 자체 개발하기도 하고요. 새로 나온 걸 온갖 것들을 시도해보고, 그거를 이제 기획자분들이 계속 검토를 하시다가 이런 거 좀 상품 나올 것 같은데 하는 거를 이제 셀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런 걸 좀 해봐야지라고 선행 개발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요청을 하십니다. 내가 이러한 거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볼 거니까 환경 좀 만들어 주세요 합니다. 환경이라는 게 내가 쓰고자 하는 기술들이 돌아가는 그런 환경이어야겠죠. 그러면은 개발팀, 엔지니어 팀에서 그 제작 환경 셋업해서 드리고요. 열심히 만드세요. 열심히 만드시다가 이거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는 컨셉이 생기면은 이거를 제안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기획을 합니다. 물론 빠꾸 먹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계속 돌아요. 계속 돌다가 이제 기획이 되고 나면은 이제 기획이 사실 여기서도 루프를 좀 돌겠죠. 네, 구체적인 기획이 나오게 되고요. 기획이 일단 확실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대량 생산합니다. 네, 그 해당 상품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사실 이게 얼굴마다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얼굴 생김새도 또 천차만별이거든요.
또 저희 타겟 유저 세그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 얼굴에 중점적으로 또 잘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량으로 저희가 생산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느 정도 컨텐츠가 나오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얼굴을 가지고 한번 학습도 해보고 돌려보고 하는 과정들을 여기서 한번 돌려보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컨텐츠 검수 후에 그 컨텐츠들이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이 첫 번째 과정 위주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 부분이 보틀렉입니다. 왜냐하면 선행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은 각계 전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걸 해봐요. 뭐 영상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최근에는 이미지 얼굴에 표정 바꾸고 이런 것도 좀 잘 되기 시작했어요. 라이브 포트레이트 이런 거 나오면서 그런 걸 가지고 좀 재밌는 걸 만들어 보시는 분도 있고, 뭐 아바타 이모티콘 이런 거 만들어 보거나 여러 가지 또 해봅니다. 타 경쟁사에서 뭔가 한다 그러면 우리도 제안해서 이제 해보기도 하고 되게 많아요. 인원이 많습니다. 여기 화살표 하나로 돼 있지만 많습니다. 화살표가. 그러면 그 상이한 개발 환경을 셋업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못해요. 일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요 밑에 단계 같은 경우에는 상품 컨셉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획하시는 동안 환경이 일단 있으니까 하면 돼요. 네, 뭐라도 더 만들어서 제안하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버틀렉이 생기면 디자이너분들이 딱 멈춰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뭔가 반복되거나 낭비되는 걸 점점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틀렉이 되는 프로세스의 일부분을 한번 개선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주로 이런 셋업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텐츠 제작에 사용할 환경을 도커 이미지로 사용해서 배포를 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 환경마다 또 적합한 리소스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분은 뭐 스테이블 디퓨전 1.5 쓰시는 분도 있고 XDX에 쓰시는 분도 있고, 야 나는 플럭스 쓰고 싶어, 플렉스 하자, 막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럼 거기에 적합한 하드웨어 리소스가 다 다르겠죠. 뭐 어떤 분은 나는 멀티 GPU 쓸 거야,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걸 다 고려해서 이제 할당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서비스 접근, 엔드포인트 제공해주고 접근 권한 부여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 다 자동화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과정이 버틀렉이 되니까 막 쪼고 싶잖아요. 엔지니어한테 가가지고 해주세요, 언제 돼요 하고 싶은데 자꾸 그러니까 감정의 골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가 뭔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막 저랑 친하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언제 되나요? 뭐 언제 된대요? 물어보시는데, 그냥 그런 인터랙션 없애자, 애초에 시스템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이게 원래 글씨가 아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오픈소스 오케스트레이션으로 한번 비용을 절감해보자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넘어가기 앞서서 오픈소스 오케스트레이션 해보자는 생각은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지금 회사에서 4팀 겸직하고 있습니다. 팀 4개를 겸직해요. 바빠요. 이런 것들을 다 바닥부터 만들어 쓴다라고 하면은 만드는 것도 비용이고 유지 보수도 비용입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해야 될 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픈 소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것도 한번 다 해보자가 컨셉이고요. 그래서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초반에 말씀드린 이유도 뭐냐면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심지어 예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이제 꽁냥꽁냥 해가지고 만드는 거 목표로 했고, 10월 중순쯤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12월 초에 내보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걸려가지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컴피 UI 잘 모르시는 분 했더니 손 많이 드셨는데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제 생각보다는 많이 아시는 편이에요. 거의 다 모르실 줄 알았는데, 저희 비전 생성 모델 쪽 하는 곳에서는 거의 요거 쓴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이미지 생성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필히 한번 설치해서 돌려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컴피 UI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 그 전에는 웹 UI라는 게 많이 유행을 했어요. A1111이라는 컨트리뷰터가 만든 웹 UI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많이 제작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숙련도가 올라가니까 복잡한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생산 과정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어댑터들이 붙죠. 뭐 컨트롤 넷도 있고 뭐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거 저런 거 붙습니다. 여러 가지가. 근데 그런 걸 뭔가 순서를 바꾸고 싶다든지, 그렇죠? 이거 실행 순서를 바꾸고 싶거나 컴포넌트 순서를 바꾸고 싶거나 뭐 이런 욕구들이 이제 들잖아요. 사람들이 좀 익숙해지면. 근데 웹 UI 같은 경우에는 UI가 굉장히 스태틱해요. 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유로운 커스텀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웹 UI라는 것 자체가 UI가 들어갑니다. 새로운 기능이 나올 때 그에 맞는 GUI까지 개발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느려요.
근데 컴피 UI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 익스큐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드랑 엣지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노드에 대한 명세만 내가 정해주고 그 안에 있는 내용만 구현해주면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요. 예, 인풋 아웃풋 타입만 내가 명식을 해주면. 그래서 최근에는 이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웹 UI는 많이 안 써요. 사실 요즘에 저희 회사에선 그래요. 최소한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넘어가셨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의 뭐 최근에 플럭스도 지원합니다. 이미지 생성 파이프라인 디자인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래프 익스큐터고요. 그리고 각 노드가 하나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작은이라고 했는데 뭐 어떤 노드는 또 큰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되게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만들고 배포하는 게 간단해요. 그 설치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하루면 나와요. 논문 딱 나왔다. 이거 괜찮아 하면 하루 이틀이면 나옵니다. 새로운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고, 2024년 12월 1일 기준으로 컴피 UI 매니저라고 이런 노드들 좀 쉽게 깔 수 있는, 커스텀 노드들 쉽게 깔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익스텐션이 1668개 있더라고요. 2024년 12월 1일 기준으로 엄청 많습니다. 네, 많다 보니까 뭐 괴로운 일들이 또 있는데 그거는 뭐 이따가 만약에 질문 주시면 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 UI에서 못하는 복잡한 거 좀 해보자라는 컨셉이다 보니까 이거 쉽진 않아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스노우에서 나가는 컨텐츠들도 처음에 이제 컴피 UI로 많이 프로토타이핑을 하는데 엄청 복잡합니다. 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다고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고 뭐 이 안에서 if else 같은 것도 되고요. 컨디셔널 스테이트도 관리가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또 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제 복잡해지고 예외 처리가 들어가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컨텐츠 제작할 때 또 중요하게 쓰는 게 코야라는 도구 있어요. 이거는 학습하는 도구입니다. 저희가 주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만 딱 생으로 쓰진 않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이나 톤들을 로라로 학습을 많이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증명사진을 예로 들자면 가령 저희가 쓰는 베이스 모델, 이미의 베이스 모델을 하나 이제 보여드렸어요. 증명사진에서 썼던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봤는데 이거 증명사진 같나요? 지금 격렬하게 적으셨는데 왜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예리하시네. 네, 맞습니다. 전문가신 것 같아요. 이쪽에. 네, 증명사진 같은 경우는요 조명이 앞에서 와요. 네, 앞에서 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그늘이 많이 졌죠. 실제 증명사진 스튜디오에서 찍어보시면은 반사판 위에 놓고요 앞에서 찍어요. 조명을. 저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조명이나 톤들이나 이런 좀 전반적인 스타일들을 로라로 많이 학습하는 편이에요. 그때 쓰는 게 코야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처음 목표는 최소한 컴피 UI랑 코야 정도는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드려 보자 였어요. 자, 시스템 디자인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뿅 그려봤습니다. 뿅 하고 그려봤어요. 네, 유저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엔드포인트들을 사실 하나로 모으는 게 좋겠죠. 그렇죠? 당연히 보안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뭐 서비스 하나에 포트 하나 이렇게 드리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인그레스 라우터가 앞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새 많이 쓰는 인그레스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미들웨어 실행 도구들을 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다양한 것들을 앞단에서 실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증이라든지 가령 이런 식이죠. 이 안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도 있고요. 파일 매니저도 하나의 서비스죠. 그리고 컴피 UI 코야도 있고요. 인그레스 라우터에 들어올 때 오스 서버를 한번 물어보고요. 미들웨어 통해서 이 사람이 인증받은 사람인지 인증 절차 거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인가 과정을 또 한번 거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트래킹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앞단에서 해주고요. 그리고 이쪽에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서비스 스포너. 뒤에 저희가 GPU 노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클러스터링을 하는데요. 이 클러스터 한 임의의 자원에다가 서비스를 할당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컴피 UI를 실행할 건데 GPU가 A100이었으면 좋겠어. 그 프로파일을 제가 사전에 정의를 해놓고 걔를 실행만 시키면은 이쪽에서 임의의 A100 장비 위에 할당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인그레스 라우터 통해서 그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 프록시가 안내해 주는 거예요. 네. 이런 컨셉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비스 모니터 있어야겠죠. 여기서 발생하는 로그,
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매트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보여줄 수 있어야 저희가 뭔가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파일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고통이었어요. 그 전에 요런 모델 써야 돼요 했을 때 엔지니어분들이 다 일일이 올려드리고 막 했었는데 너무 힘들죠. 엔지니어가 보틀렉이 되죠. 그래서 파일 매니저를 뭔가 하나 올려드리고 그 위에 내가 써야 되는 모델들을 스스로 올려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올리는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나스 장비가 일단 지금 하나 쓰고 있는데요. 이 장비에 스루풋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캐싱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모델을 읽으려다 보면은 잘 안 되겠죠. 좀 속도가 느려지거나 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델을 계속해서 로컬 쪽에다가 캐싱을 해주는, 싱크해주는, 캐싱이라고 해서 싱크를 해주는 이런 도구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네, 사실 뭐 여기서 끝날 일은 아닌데 이따가 포더워크 세션에서 조금 더 다른 내용도 다뤄볼게요. 자, 그래서 요것들을 오픈 소스들 모아가지고 주물럭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네, 일단 뭐 많이 쓰죠. 쿠버네티스. 전반적인 이런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아니면 클러스터링은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거보다도 이런 게 제일 컸어요. 쿠버네티스라고 하면 워낙에 좀 기능들이 많죠. 이거저거 많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어떤 파일 기반으로 상태들을 선언적으로 좀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고가형성으로 서비스를 좀 돌리고 싶었습니다. 노드 하나가 죽는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밥 먹다 말고 뛰쳐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뭔가가 내가 사용하던 도구가 뭔가 고장이 나도 버튼 한두 번 누르면 다시 리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좀 서비스를 원했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스케줄러를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떤 프로파일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딱 프로파일에 맞는 자원들을 할당해서 그 위에 가상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쿠버네티스 스케줄러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링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용 자원이 좀 부족하네 노드를 하나 살까 했을 때 쉽죠. 그냥 조인하면 끝나죠. 네. 별다른 설치할 게 많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게 됐고요. 정확히는 K3S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인그레스 라우터는 제가 사랑하는 트래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용 용이성 때문에 요즘에 엔진엑스보다는 트래픽을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트래픽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이런 로드 밸런싱 라우터 기능들을 활용함과 동시에 뭐 이런 식으로 프리픽스 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서브 도메인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엔드포인트 하나만 알면 돼요. 서비스마다 엔드포인트가 분산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요. 얘가 우리가 요청하는 어떤 질문에 따라서 적정한 서비스에다가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들웨어 기능이 있습니다. 이 라우터를 통과할 때 룰을 체크해주기도 하고 미들웨어를 실행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서비스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인증을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서비스에 인가받은 사람인지를 검증해야겠죠. 그런 절차들이 미들웨어를 통해 실행될 수 있고요. 그거 말고도 미들웨어에서 트래픽 레벨에서 굉장히 많은 걸 지원을 해줘요. 이런 인증 인가 말고도 포워드 워스라고 합니다. 그런 거 말고도 뭐 레이트 리밋이라든지 요청이 너무 많으면은 이 정도 요청부터 받지 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 공식 문서에서 미들웨어 세션 가보시면은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거 안전을 위한 TLS 인증서 관리한다든지 자동으로 갱신해주기도 하고요. 얘가 네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고 싶어서 트래픽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걸 원했는데 주피터 허브가 딱 해줘요. 그거를 운명과도 같이 이게 주피터 허브라고 하면 보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렇게 노트북 열어가지고 작업하는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피터 허브 프록시라는 애가 앞에 있고요. 얘가 모든 요청들을 받아줘요. 모든 요청들을 받아주고 이게 인증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포너라는 애가 서비스를 스폰해줍니다. 제가 스폰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미리 정의한 어떤 프로파일에 따라서 서비스를 스폰해줘요. 어떤 자원들을 물고. 네. 쿠버네티스에서는 쿠베 스포너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고요. 쿠버네티스 스케줄러를 통해서 그런 스폰을 해주겠죠. 그러면 스폰을 해주게 되면 그 스포너가 스폰한 서비스에 대한 엔드포인트가 나오고요. 프록시가 그쪽으로 이제 보내줍니다. 내부에서 인증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드민이면은 뭐 다른 유저들 지금 실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볼 수도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앞단에서 처리를 해주게 되고 이거 외에도 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컬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상태로 몇 시간 이상 되면 그냥 내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원했어요. 우리 자원은 한정적인데 보니까 누가 안 쓰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안 쓰고 있는데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또 말하긴 불편해요. 그런 상황이 없길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사람 간의 불편한 부탁을 안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고 얘가 생각보다 확장성이 엄청 좋습니다. 네, 코드 몇 줄만 구현하면은 몇 줄까지는 아닌데 네, 좀만 구현하면은 여러 가지 확장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뭐 UI도 바꿀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애플리케이션도 넣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요 아이를 고르게 됐고요. 오스 서버,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오센틱이라는 아이입니다. 이거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네. 오센틱이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해요. 요거 사용자 콘솔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많이 찍으시네요. 네, 많이 찍으시고요. 일단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내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서비스들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걔들마다 접근 주소가 다르면은 나중에 까먹어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문제가 서비스들마다 별도의 인증 제도가 있고 별도의 인증 DB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관리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그거 다 엔지니어가 또 관리해야겠죠. 그래서 중앙으로 하자. 일단 첫 번째로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본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인가된 서비스만 보여줍니다. 그 말은 즉슨 인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얘가. 그리고 관리자 같은 경우에 관리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누가 언제 접근했고 누가 언제 로그인했고 무슨 서비스를 썼으며 그리고 누가 로그인에 지속적으로 실패했고 등등의 로그를 다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거 외에도 유저들에 대한 그룹도 설정할 수 있고요. 유저에 대한 뭐 권한도 설정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랑하는 이유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인증 프로토콜을 또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트래픽이랑 글씨가 좀 잘렸네요. 트래픽 미들웨어랑 너무 잘 붙어요. 쫙쫙 붙어요. 진짜 합격 기원 여처럼 거의 쫙쫙 붙습니다. 진짜. 그래서 리버스 프록시 얘가 이제 트래픽이 되겠죠. 미들웨어로 얘를 딱 걸어만 주면은 가면서 인증을 딱 해줍니다. 네, 인증 안 되면 여기서 튕겨요. 네, 그런 것들을 해줍니다. 진짜 쉽게 할 수 있어요. 만드는 것보단 쉽다는 겁니다. 되게 쉽진 않고요. 네, 이따가 데모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그리고 서비스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플러스 1개 정도는 깔고 갑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 DCGM을 가지고 GPU 관련된 상태 모니터링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DCGM의 매트릭 API를 통해서 프로메테우스 쪽에다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고요.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죠. 이쪽에 뭐 DCGM에서 취득한 GPU 관련된 매트릭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노드들에 대한 상태를 이쪽에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매트릭을 모니터링하면은 그 다음에 로그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겠죠. 네. 프롬테일이란 거 많이 쓰고요. 왜냐하면 프롬테일이 확장성은 뭐 플루언트 비트라든지 이런 애들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근데 그래프 하나랑은 너무 쉽게 붙습니다. 어차피 우린 대시보드 그래프 하나 쓸 거기 때문에 프롬테일 썼습니다. 셋업이 훨씬 용이합니다. 로그 수집기입니다. 쿠버네티스 이제 실행해 보시면 각 노드마다 저 밑에 루트 디렉토리 가까운데 어딘가에 로그가 계속 쌓여요. 계속 돌면서 쌓입니다. 걔를 로키라는 데이터베이스에다 계속 밀어줘요. 밀어 넣습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프롬테일입니다. 그래서 데몬셋으로 노드마다 하나씩 떠 있어요. 그런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레플리카 설정에 따라서. 그리고 그래프나 대시보드에서는 이쪽에서 쏴주는 모든 데이터들을 데이터 소스로 연동을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또 되게 좋은 점이 우리가 알람도 걸 수 있어요. 이런 로그가 지속적으로 많이 올라오면 슬랙에 알람을 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누군가 서비스가 갑자기 죽었네? 이유 없이 죽었네? 하면 또 그런 것도 알람에 띄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지금 쓸 수 있는 GPU가 없어요. 이런 것도 공통 채널에다 또 알려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 하나 가지고 셋업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파일이라든지 컨피그레이션 파일 같은 거를 사용자가 좀 쉽게 올릴 수 있게 해드려야 되죠. 파일 브라우저라는 걸 썼습니다. 너무 쉬워요. 이것도 사용이 너무 간단합니다. 파일 브라우저 깔면 이런 화면 보이는데요. 네, 그냥 내가 마운트하고 싶은 경로를 마운트해주면 끝납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GUI 형태로 탐색기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내부에서 또 계정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고요. 오스 프로바이더를 내가 직접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센틱이라든지 이런 거랑 또 연동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컴퓨UI 입력으로 사용되는 거라고 하면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모델 파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스냅샷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UI의 전체 환경 정보를 스냅샷에 뜰 수가 있어요. 그걸 또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요. 그리고 코야에서 사용하는 학습 데이터셋이나 학습 설정 파일들을 여기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정마다 접근 권한 또 설정이 내부에서 가능해서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읽고 다운로드는 받을 수 있대, 업로드 할 수 있대, 딜리트는 할 수 없게 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비교적 셋업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안전하게 파일들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rsync라는 애를 사용을 했어요. NAS에서 계속해서 이제 파일들을 땡겨와요. 각 로컬에다가 싱크를 계속 해주고요. 자, rsync라는 거는 파일을 원격이나 로컬로 동기화하는 유틸리티고요. 만약에 지금이랑 딱 NAS에 있는 상태랑 특정 디렉토리 아래의 상태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거 동기화시킵니다. 그래서 파일 브라우저는 NAS랑 연결되어 있고요. NAS에서 스테이터스 갱신되면은 뭔가 바뀌면 각 로컬에다가 이걸 싱크하는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rsync 파드 하나를 데몬셋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서 노드마다 하나씩 올라가 있고 그리고 NAS 사용을 가급적 방해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NAS를 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밴드위스를 100Mbps/s으로 제한을 해뒀어요. 밤에는 조금 더 돌아가고요. 이제 낮에는 조금 덜 돌아가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스택은 이제 이와 같습니다. 뭐 패스트 API 언급은 안 했는데 중간에 저희가 API가 필요하고 한 경우가 있어서 패스트 API도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사실 뭐 재밌는 거 많이 했어요. 뭐 미즈 같은 것도 썼고 릴리지 플리즈나 아르고 CD 같은 거 이용해서 모노레포 구성하고 그리고 CI/CD도 한번 구축을 해봤고요. 근데 그거는 스코프 아웃인 것 같아서 여기서는 이제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주피터 허브를 통해서 컴퓨UI나 또는 코야에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불편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이게 확장성이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컴피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거 띄우셔도 돼요. 뭐 VS 코드 같은 거 띄우실 수도 있고요. 그럼 개발자분들이 또 쓸 수 있겠죠. 개발 도구로.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그냥 웹 기반의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가볍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데모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오센틱에서 인가된 내용들만 보입니다. 저는 관리자라서 다 보이는데 이게 모든 화면인데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부 아이콘만 보여질 거예요. 그것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관리자 같은 경우에 관리자 콘솔에서 막 이렇게 훔쳐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일을 하나 안 하나 막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쪽에서 또 이 디렉토리 밑에서 각 유저에게 역할이나 그룹 할당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서 그룹 할당해주고 주피터 허브랑 오오스 연동해주면요. 여기서 설정한 그룹 정보가 일로 넘어가요. 로그인할 때. 그럼 여기서도 그 어드민 패널에서 어드민 패널이 아니라 그 주피터 허브 차트 쪽에서 저희가 프로필마다 그런 걸 해놨어요. 프로필마다 접근할 수 있는 그룹이 누구인지에 대한 커스텀 프로필 로더를 저희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코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을 하기로 약속되지 않은 사람은 안 보이게끔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누군 보여주고 누군 안 보여주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 GUI 클릭하게 되면은 이 밑에서 내가 원하는 버전 맞춰가지고 스타트만 누르면은 환경이 뿅 나와요.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해드렸고, 그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해드렸습니다. 이쪽에서 본인이 작업하신 로그 계속 보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시보드 화면 하나만 딱 띄우면 내가 필요한 정보들 다 볼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필요한 정보라고 하면 크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로그 많이 보길 원하시고요. 왜냐면 컴퓨UI 같은 경우에 커스텀 익스텐션이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들끼리 막 충돌이 나고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뭔가 스탠다드가 없다 보니까 A, B 깔면은 갑자기 C 깔 때 A, B가 충돌이 생기고 막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임포트 페일 하면서 로그로 나오는데 GUI에서 안 보여줍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길 원하셔서 로그를 볼 수 있게 해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프로필에 기재된 어떤 약속된 자원 한도가 있는데 그 자원 한도를 딱 넘으면은 프로세스가 죽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가 죽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죠. 아, 내가 지금 요걸 돌렸을 때는 이런 시나리오로 돌렸을 때는 이게 자원을 많이 소요하는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 있게. 왜냐 엔지니어들이 이거 더블 체크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산출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다 돌려보면서 얘는 GPU를 얼마나 쓰고 램을 얼마나 쓰고 이걸 다 기록하기가 어려워서 기본적으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그것들을 기록하고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그럼 뭘 더 할 수 있을까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R싱크 통해서 파일들을 동기화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좀 있죠. 만약에 로컬 스토리지가 어느 순간 부족해지게 되면은 싱크하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NAS보다는 아무래도 로컬 스토리지가 작다 보니까. 근데 분산 파일 스토리지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용량적인 한계도 좀 많이 극복할 수 있을 거고, 아무래도 파일 하나를 분산해서 저장하다 보니까 특정 노드에서 우리가 긁어오는 좀 대역폭이 한정되어 있는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컴퓨아이랑 코야가 릴리즈를 할 때 프로필 같은 거 좀 자동으로 추가해 준다든지 이런 컨티뉴어스한 인테그레이션도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컴퓨아이 환경을 지금 현재 인증 기능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컴퓨아이 환경에 들어가는데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전하게 어떻게 같이 협업할 수 있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GPU를 묶어놨는데 디자이너들만 쓰면은 조금 불공평하다 생각이 들어서 개발자분들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파일도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컴퓨아이 워크플로우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버저닝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특히 디자이너 분들께서 개밥 먹기라고 하죠. 굉장히 많이 고통을 겪으셨고요. 네,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